월급 500만 원은 서럽다.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직원이 이렇게 많다니 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월급 500만 원이 서럽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으로 1000만 원이다.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세후 1억 2천. 그럼 연봉은 얼마일까요?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사이가 되겠죠.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대한민국에 연봉 1억 5천에서 2억 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숫자로 얘기하면 많다 적다 이런 의미 그냥 재미로는 알아볼 수 있겠죠.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? 월급 2,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, 40% 아니요 50% 넘는 직장인들의 일반 수준이 250에서 300만 원 이내라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런 이들에게 월 1000, 월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넉넉하게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죠.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? 내가 500을 받는다 1000을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까?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? 그래서 네가 매월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데 얼마를 남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네 통장 계좌에 얼마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통장 계좌에 500만 원 이상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? 대한민국에 50% 이상이 통장 계좌에 잔액에 500만 원 없습니다.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매월 벌어서 매달 쓴다라고 하죠. 매월 벌어서 매월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가구가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. 요즘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는 쓰고 사채 쓰고 별의별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무리하게 대출로 집을 사서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공경에 처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그랬는데 이제 봤더니 자기는 상관도 없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원 재건축 그 조합원에 이제 이주비 이자까지 이제 물러야 되는 거죠. 이게 뭔가 싶죠. 되게 어처구니 없고 되게 황당하고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죠. 조합 물량의 가격은 3, 40% 떨어지고 있고 냈던 이자에 대출의 이자는 2배 이상 됐다. 월 한 100만 원 더 나온다. 200만 원 더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월 1000만 원, 월 2천만 원 버나요?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2, 300만 원 받는 경우가 다반사더라. 정말 많이 받는다. 350, 400. 우리 맞벌이라서 괜찮다. 그렇게 해보들 실수령액으로 맞벌이로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몇 없습니다. 부동산에 가짜 투기를 부추기는 놈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저기 삼성에 SK 하이닉스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월 실수령액이 600, 700이고 맞벌이 이러면은 1년에 뭡니까 실수령액으로 1억 5천 이상 충분히 넘는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강남에 15억 20억짜리 분양받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. 개소리 하지 말라. 왜냐?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지금 내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그들도 죽으려고 그럽니다. 왜냐? 내가 월급을 500 받고 700 받고 1000만 원 받는데 그게 앞으로 5년, 10년, 20년 계속 그럴 수 있냐고요. 그러기 정말 어렵죠. 그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제일 먼저 내보내려고 난립니다. 무슨 얘기냐? 언제 어떻게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. 대출을 낼 때 지금 감당할 수 있다가 끝난다가 아니라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.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고의 시나리오만 생각해서 내가 월급 500 받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800 받을 거야. 그 다음에 1억 1000만 원 받을 거야.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속 월급이 우상향 될 거고 그래서 내가 더 감당할 수 있고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통상 냅니다. 근데 실상은요. 갑자기 회사에서 내몰리면 대출 원금을 일체 갚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. 미칩니다. 답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언론은 뭐라 그럽니까? 월급 500도 창피하다.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. 1000만 원 넘겨야 보통 어디 가서 얘기할 정도 된다. 이렇게 떠들어댑니다. SK텔레콤의 평균 연봉이 1억 6200이다. 월 평균 1000만 원 넘는다. SK텔레콤은 여성 평균 연봉도 1억 2천만 원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300만 원,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되게 루저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.
삼성전자는 뭐 1억 3,500만 원이다. 평균 연봉이. 여성도 1억 1천만 원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네이버 직원이 일당 평균 급여가 1억 3,500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작년 1억 2,900보다 7% 이상 늘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따져보면 뭐냐면 그 메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른 계열사, 다른 협력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월급을 받느냐?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.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10년, 20년, 30년, 40년 계속 쭉 이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? 그건 또 따져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혹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내가 감당 못할 수준까지 무리하게 저지르면 이건 이제 꽤 힘들어진다라는 거죠.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너무 쉽게 수월하게 뭐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뱁새가 황새를 따라다니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. 예, 본인 능력이 안 돼서 본인 능력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보통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250이다. 뭐 이런 얘기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소소하게 받으면서 워라밸 유지하고 뭐 나름 자기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. 무리하게 너무 저런 것들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. 얼마를 받든 그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. 이러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의도가 뭘까요? 욕심, 탐욕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.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성실하게 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고 욕심부리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게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.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만만하지 않은데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저런 얘기들 합니다. 저런 기사가 자꾸 뜬다라는 건 이놈의 현재 사회가 좀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.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계속 부추기는 요구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는지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뭐 이래저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뭐 저런 연봉 관련한 기사들 너무 막연하게 퉁퉁 던져서 얘기하는 것들 저런 얘기들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대적인 이 박탈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뭐 물론 부익부 빈익빈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도 되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뭐다? 남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삶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